제가 개인적으로 인스타를 열심히 하는데 제가 이제 팔로워가 2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스타 10만 명 넘어간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항상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이 제가 알기로 지금 팔로워가 16만 명이 넘으신 분이에요. 근데 나이가 또 60대셔. 그래서 이분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일까 해서 제가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청담 캔디 언니 함석영입니다. 지금 언니라고 하시기엔 좀 나이가 좀 많으신데 처음 보시는 분들이 선입견으로 제가 엄마 나이다 이러면 굉장히 꼰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캔디라는 이름으로 제가 했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지금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20대부터 사업은 했어요. 근데 그 중에 30년은 수입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관련. 그래서 네. 패션업을 하시군요. 땡큐. 패션을 하시는 좀 나이 드신 분들을 보면 예. 약간 좀 쇼컷에 약간 이런 느낌의 안경과 이런 스타일의 느낌이 있으세요. 아, 그래요? 헤어스타일에 어떤 머리로 이렇게 디자인을 주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건 좀 절제돼 있고 우리가 스님들이 머리를 다 저기 밀잖아요. 그런 식으로 디자인의 절정은 블랙이다, 컬러가. 청담 캔디 언니잖아요. 네. 왜 청담이야? 청담이란 걸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신사동도 어디고 있지만 청담은 뭐예요? 셀럽들이 모이는 데잖아. 그리고 베버리 힐즈처럼 슈퍼 리치들이 살고 있는 어떤 누구나가 물어보지 않은 그렇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담동에 살고 있으니까 청담이라는 걸 사용을 했고 어떤 그 퍼스널 브랜딩 하는데 좀 럭셔리함을 주고 싶고 왜냐면 저는 이제 고급 브랜드를 수입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기를 한 거죠. 청담동 사셨어요? 네, 청담동에 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담동에 이 집을 산 지는 2005년도. 그리고 원래는 이제 압구정동. 사무실은 삼성동 코엑스로 시작을 해서 무역센터 34층에. 네. IMF 직전까지 11월에 IMF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모든 수입 업체가 거의 파산을 했었어요. 한차 손 때문에. 저도 뭐 7, 8억 정도를 그냥 벼락을 맞았었죠. IMF 때요? IMF 때. 왜냐면 저희는 수입을 하니까 환율이 배가 올랐어요. 제가 이제 머플러를 수입해서 삼성 전 브랜드나 필랍, 톰보 이런 데를 납품했었거든요. 그럼 그때가 물건이 컨테이너로 들어올 때예요. 그럼 그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막 오늘은 2억, 내일은 3억 이렇게 계속 컨테이너가 들어오는데 그 시점에 IMF가 11월에 터지다 보니까 은행에 가서 물건값을 내려가면은 환율이 배가 돼 있는 거야. 예, 그때 제가 무역센터를 다 정리를 하고 내려온 게 청담동 사거리에 있는 사무실로 내려왔어요. 왜냐면 원래 제가 압구정동에 살았기 때문에 가도 그 에리아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한 39? 잠깐만요. 39살 사업을 하고 압구정에 살고 있었으면 원래 집안이 금수저였나요? 아니 저는 이제 서울에 86년도 왔거든요. 500만 원을 갖고 대관령을 넘었어요. 그때는 고속도로가 없었어요. 500만 원으로? 500만 원으로. 아버님이 강릉에서 목재소를 하셨어요. 그 인구가 14만 명인데 강릉에 사업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재소를 하셔서 좀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갑자기 폐혈증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아버지가 쇼크로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고 보니 아버님이 무슨 대학에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주셨더라고요. 30만 원 놔두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언니 오빠가 있었는데도 내가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겠다.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장사를 시작을 했죠. 강릉에서 여러 가지 장사를 했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셨어요? 27. 서울에 온 계기가 있었던 게 지금까지 무역을 한 거랑도 이제 관계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무엇을 보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근데 거기에 이제 고향 친구가 헤어 디자이너였어요. 그때는 미용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제가 만나러 왔는데 친구가 이제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로비에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지금처럼 여행이 자유화가 안 돼갖고 해외 여행객이 아니라 거의 비즈니스 출장을 오시는 분들이었어요. 근데 커피숍에서 이제 그 한국 분이 이렇게 외국 사람하고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걸 본 거예요, 제가. 그분이 그 스타 커뮤니케이션 조안이라는 한국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이제 그 글로벌 컨설팅 회사를 했었는데 사무실이 거기였었어요. 그분이 우리 친구의 고객이었어요. 네. 아는 척을 하길래 저분이 내 고객인데 이러이러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이다. 외국인하고 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나 멋있는 거예요, 저는. 그 강릉에서는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 전문 커리어 우먼이라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딱 꽂혀갖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서류 가방을 들고 수술 딱 입고 호텔에서 미팅하고 싶다. 이런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88년 올라왔어? 연고가 없는데 어디다 뿌리를 내리신 거예요? 연고는 있었어요. 강릉에서 이제 이모가 종합병원을 하셔요. 좀 잘 살잖아요. 근데 압구정 한양에 거기에 이제 남매를 이제 거기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온다 그러면 이제 못 오게 할까봐 그냥 가방 트렁크 하나 들고 그냥 거기로 간 거죠. 부자가 되려면 부자 옆으로 가라. 내가 가난해도 주변이 부자면은 내가 부자 될 확률이 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모가 나를 도와주진 않았어도 이모가 압구정 한양에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현재
현재의 제가 있게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아, 그러니까 내가 집은 없었지만 이모가 압구정 한양에 집이 있었고 우연찮게 거기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가 시작이고 거기가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시작의 기준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자 옆에 살면 부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셨다는데 그게 진짜 근데 효과가 있긴 있나요? 있죠. 왜요? 어떤 부분에서요?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청담동에 있는 거 보고 제 팬 중에 한 분이 자기 남편이 선물로 우리 집 동네에다가 월세를 얻어줬대요. 어디 동네요? 청담동이요? 네, 청담 월세로. 캔던이 가까이 있으면 뭔가 좋은 길을 받으라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제 이웃만 봐도 그냥 노는 사람이 없는 거야. 앞집, 옆집, 뒷집이. 나는 너무나 좋은 이웃을 만나서 너무 좋은 에너지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 역시 그러거든요. 그분은 이제 큰 기업에 다니다가 지금 직장을 이제 은퇴하고 다니시는데 옛날 좋은 직장 상관없이 자기가 100억짜리 집에 살면서도 경비원을 하세요. 근데 그분이 책을 또 쓰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현대백화점 문화센터 가거나 무역센터 가서 재테크 공부나 무슨 공부를 해도 배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같은 이웃끼리도 뭐 우리가 뭐 어떤 부동산을 샀다 뭐 어떻다 이런 대화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일상에서 이 사람들이 매일 성장하고 있는 거를 서로 나누는 거잖아요. 이웃하고. 그것이 다른 점 같아요. 강남 하면 청담동이잖아요. 그 청담동이 주는 뭐 특별함이 있나요, 솔직히? 아무래도 어떤 그 인프라겠죠. 어떤 인프라겠어요? 강남이 논밭이었으니까 옛날에. 근데 그것이 이제 강남이 개발되면서 그 당시에는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부자들이 다 살았어요. 근데 그게 아파트잖아요. 청담동은 단독주택 위주예요. 이렇게 아파트가 많지 않다 보니까 유명 인사라든가 그룹 회장님이나 좀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는 분들이 거기를 선호하는 거예요. 에텐으로 청담, 아이유 씨하고 송중기 씨가 받은 그게 저희 집 옆인데 어제도 제가 글로 일을 갔는데 왜 그 사람들이 150억에서 350억 그런 돈을 거기다 주겠어요. 뒷길로 싹 들어와서 남들한테 부딪히지 않고 들어갈 수가 있고 자기네끼리 커뮤니티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또 누군가는 반대로 보다 보면 오히려 여기서 금수저고 다이아야 내가 과연 될까? 하면서 포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대표님 그런 뭔가 그 비교로 인한 자괴감? 뭐 열등감 그런 걸 느끼진 않으셨나요? 전혀 안 느껴요. 인스타 릴스에 이게 있어요. 우리 아들이라고 강릉을 제가 고향이니까 가끔 가거든요. 너가 운전을 할 때 앞차를 먼저 보내라. 너가 혼자서 앞에 가면 위험하다. 네가 안 가본 길이니까. 근데 너가 다른 차를 앞세우고 가면 그 불빛을 보고 가면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먼저 그 자리에 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잖아. 그치. 저처럼 이렇게 하니까 자산이 올라가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투자가 되어야만 경제적 자유가 되는구나. 근데 내가 시기 질투를 해. 가까이 안 갈 거 아니에요. 그 사람한테 얻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코칭이라고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몇 마디를 탁 식사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대화하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탁 하면은 뭘 딱딱 집어주잖아요. 바둑으로 말하면 수를 놔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치가 있는 거죠. 20, 30대 지금 삶이 하루하루가 되게 빡빡하고 네. 그런데 내가 과연 부자를 도대체 어디서 만날 것이고 어떻게 만날 것이고 난 그럴 돈도 없고 한데 나는 그럼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대표님처럼 집에 이모가 압구정에 집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라고 분명히 지금 되게 절망적으로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월반을 갑자기 하는 거는 몇 명이 하잖아요. 누구나 월반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단계가 다 있는 거예요. 1,000만 원을 벌으면 1억을 벌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을 가질 때하고 1억을 벌 때 만나는 사람이 틀려져. 1억을 벌으면 10억을 벌 수 있어. 그때는 만나는 사람이 틀린 거야. 얼마 전에 제가 슈퍼리치 교육을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교수님이 100억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자기가 부자라고 못 느낀다는 거야. 자기가 100억을 가졌으니까 자기 주변에 300억, 500억 가진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자기가 부자라고 못 느끼는 거야. 제가 이 얘기를 해준 거는 단계를 밟아라. 1,000만 원을 만들어야지 1억을 벌 수 있고 1억을 만들어야 10억을 벌 수 있는데 그 단계가 없이 무조건 저 사람이니까 이건 아닌 거지.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뭐 이렇게 돈을 갖고 시작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500만 원을 갖고 서울에 왔어도 여기서 어디가 제일 좋은 비싼 데냐 이랬더니 그때는 강남이나 이런 데가 없을 때거든요. 명동. 그 명동 안에서가 어디가 최고 핫한 데니까 사보이호텔 1층. 그 2평짜리 가게였는데 이쪽은 옆에는 남자 옷으로 수입 옷가게 몇백만 원 파는 그때는 수입 자유화가 안 돼서 갭도 없던 시절이에요. 이쪽은 여자 걸로 수입 옷을 몇백 파는 집. 그때는 완전 상류 0. 몇 프로의 사람만 하는 집이 양쪽에 있고 요 중간 가게가 딱 난 거예요. 근데 저는 500 있잖아요. 이 가게는 권리금이 7천짜리고 저는 이걸 얻었어요. 어떻게 얻었겠어요? 부동산에 갔는 이 가게가 났대요.
그래서 주소를 달라 그랬지. 찾아갔어요. 집주인을? 나는 보증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그때 집세가 170이었는데 내가 340을 주겠다 그랬어요. 보증금이 없으니까. 한 달이라도 집세를 밀리면은 나를 내쫓아라. 그렇게 해서 그걸 결국은 얻었는데, 근데 물건은 어디서 났냐? 제가 조선호텔에 옛날 갔었다 그랬잖아요. 20대 초에. 그때 갔을 때 제가 지하에 반도조선 아케이트라고 있어요. 거기를 이제 친구 기다리라고 있는데 너무 예쁜 옷이 있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보세. 그 당시는 지금 중국이 공장이 안 됐을 시절이라서 미국에 있는 브랜드가 한국에서 OEM을 할 때예요. 그러니까 수출하고 남은 재고가 있잖아요. 크렘 먹나 딜리버리 크렘이나 뭐 디펙트 크렘 여러 가지로 시장에 흘러나왔어요. 그걸 파는 가게였어요. 근데 제 눈에 그게 너무나 예뻐 보이는 거야. 왜냐면 우리나라의 패션은 그 당시 한 7년이나 10년이 뒤쳐져 있으니까 미국 옷을 보는데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그걸 제가 보따리로 사갖고 친구한테 30만 원 빌려서 그 이민 가방 있죠. 남대문이 옆이잖아요. 남대문에서 그걸 다 넣었어. 그래서 강릉으로 이제 버스를 타고 갖고 가서 팔았었거든요. 그렇게 장사를 이제 제가 보따리로 시작을 했는데 그분하고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제가 명동에 왔을 때 그분을 찾아갔죠. 가게는 얻었는데 돈이 없다. 근데 그분이 경쟁자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얘는 색하면 애가 시골에서 촌스러운 애가 자기를 왔던 애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자기 창고에 재고가 있으니까 쌓아준 거예요. 근데 훗날 어떻게 됐겠어요? 7개월 만에 전 그 가게를 샀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10몇 년이 지나서 저는 34층 무역센터에 50평짜리 사무실에 딱 입성했을 때 조선호텔 커피숍에서 만난 그 비즈니스 미팅하는 모습, 그거는 무역인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할 그거라도 그거를 크게 가졌기 때문에 그 끝점을 도저히 누가 봐도 이건 해낼 수 없는 일을 해낸 거예요. 이게 과연 진짜 지금도 이렇게 한다면 과연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오늘 왜 초대하셨어요? 인스타그램 청담 캔디 언니로 소개한 거지 유러피안의 함석영 대표로 초대한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것을 20대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면 오늘날 제 청담 캔디 언니가 있을까요? 저는 인스타를 한 지가 2년이 안 돼요. 코로나가 터지고 아 내가 유럽을 갈 수 없구나. 그리고 유류 할증료 때문에 쇼핑 차지가 너무 많이 들고 원가는 30%가 올라가서 더 이상 경쟁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 제가 SNS를 해야겠다. B2B가 아닌 B2C를 해야겠다. 그걸 제가 아는 거죠. 라이브 커머스 시대가 왔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에 점을 하나 찍은 거죠. 점을 일단 찍으면은 50%는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제가 40피트 컨테이너 한 컨테이너로 머플러를 수입했었거든, 코로나 전에.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 못 팔잖아요. 그래서 인스타를 하면서 처음 라이브를 딱 켰어요. 그래서 제가 피드에다가 30일 동안 1일 1 라이브를 합니다 하니까 저한테 라이브를 가르치는 사람이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캔디 언니 큰일 날 거기 왜 피드에 글을 올렸냐고.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젊은 사람도 일주일에 한 번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해야지. 이거 내가 피드에다 박아놓지 않으면 나 안 할 거 아니야. 두려워서. 얼마나 많은 실수가 있었겠어요. 디지털 컴퓨터도 제대로 못 다루는데 하다 보니 언니 가격이 이상하게 돼 있어요. 댓글이 와. 그래? 잠깐만 하고 고치니까 이게 되냐고. 젊은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얘 오늘은 사지 마. 사면 내가 망해. 오늘 그냥 프리토킹하고 놀아. 이러고 라이브에 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을 알은 거예요. 제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다르고 내일보다는 모레가 성장하는 걸 느낀 거야. 30일이 되니까 내가 이 라이브 앞에서 놀고 있더라고. 그리고 나는 몇 천만 원을 파는 거야. 하루 종일 놀다가 1시간 라이브를 켰는데 몇백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유레카를 외친 거죠. 참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나니까 안 된다. 근데 내가 안 했다면 뭐예요? 확률이 제로잖아요. 내가 켜는 순간에 확률이 50%잖아요. 그러니까 뭘 내가 잘 알아서가 아니라 시도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인스타를 할 때 그냥 맨날 노는 것 같아도 새벽 6시 일어나서 밤 12시까지 그 생각만 해요. 지금도 어떤 콘텐츠를 할까? 크리에이터 다 되셨네요. 그러면 대표님 지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사이트나 성공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본단 말이에요. 네네. 좀 인생에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추천을 하자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이거 청담 캔디 언니라고 요즘 굉장히 그냥 인플루언서로 핫한 언니가 있어요. 네. 이분이 정말 자기 아들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40년 동안 그 다양한 사업을 하고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의 그 노하우들을 이거를 왜 우리 아들만 알아야 되느냐. 20대, 30대, 40대 누가 멘토링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청년들이 같이 보면 좋겠다. 이래서 어느 날 이제 컨텐츠로 인스타에서 제가 작년 11월부터 이제 그거를 올렸거든요. 15살부터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너무 고맙다고. 오늘 내가 엄마가 한 명 더 생겼다. 이게 특별한 어떤 정답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쪽집게는 아닌데 결국은 사업을 성공하고 삶을 성공적으로 사는 거는 기본이더란 얘기지.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거. 회사라는 리더라면 리더십이 과연 700만 원, 1000만 원 내고 배울 필요가 있는가?
사장이 실수를 했을 때 미안하다. 아까 내가 실수했어. 그리고 잘하는 일이 있을 때 고맙다. 너 참 잘했다. 나는 이게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거를 담은 책이에요. 여기 지금 대표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누구누구 있기를 했는데 여기다 네. 그분의 이름 직접 적어주셔가지고 네. 사인해주시고 30권을 발송해주는 이벤트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너무 좋아요. 출版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이러면 그분한테도 큰 기억이 될 것 같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대표님이 써준 걸로 인해서 또 30명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일까. 네, 어쨌든 이 시대의 청년들이 다 아들과 제 아들하고 똑같은 자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먼저 살아본 사람의 경험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시행착오를 덜 겪으라는 거지. 그러면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보고 궁금한 게 있었다면 댓글 남겨주시고 네, 한 다음에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책을 또 네. 사인까지 해서 보내주실 거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이렇게 제 채널에 나와서 한번 얘기해 보시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또 팬이거든요. 자주 보는 채널이고. 그래서 정말 16만이 되니까 러셀님하고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정말 이렇게 긴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우리 20대나 30대 청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는 세계에 장벽이 없어졌다. 그래서 누구라도 글로벌 시티즌이 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